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 이주엽입니다. 저는 요촉골 간부 및 원위부 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에서 전완부의 기능 및 요촉골 간부 골절, 요촉골 원위부 골절의 수술적 적응증, 수술적 도달법, 그리고 수술적 치료 원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완부는 5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엘보의 플렉션 및 익스텐션을 담당하는 휴머럴 얼라 조인트, 그리고 리스트의 플렉션 익스텐션이 이루어지는 라디오 카팔 조인트가 있고요. 그 외에 전완부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프로네이션 및 슈피네이션이 이루어지는 라디오 카피텔라 조인트, 프록시말 라디올라 조인트, 디스탈 라디올라 조인트를 정복하는 것이 전완부 골절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전완부의 로테이션 엑시스는 크게 라디알 헤드에서부터 얼라 헤드로 향하는 가상의 선을 긋고 그 선을 중심으로 라디우스가 얼라 주위를 도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전완부의 회내전과 회회전을 담당하는 근육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슈피네이션을 담당하는 바이셉스 텐던, 그리고 슈피네이터 머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네이션을 담당하는 프로네이터 테레스, 그리고 리스트 근처에 있는 프로네이터 쿼드라투스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완부에서의 골절이 발생할 경우 근위부에서는 슈피네이션이 일어나고 원위부에서는 주로 프로네이션이 있는 그런 변형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요촉골 간부골절의 치료 목표는 정상적인 회내 회외 운동의 회복에 있겠는데요. 이를 위하여 골간 인대 공간의 확보와 요촉골의 커브를 최대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회내 회외 운동의 회복을 위해서는 견고한 고정으로 조기 재활이 가능하여야 하며 관절 내 골절의 특성상 각변형이나 회전변형의 허용 범위가 적기 때문에 금속판 고정술이 표준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전완부 골절의 AO 클래시피케이션을 나타낸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온 숫자 2는 전완부를 의미하며 얼라이 프랙처일 경우에는 U, 레디스 프랙처일 경우에는 R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숫자는 간부 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골절의 형태에 따라서 심플 타입일 경우에는 A, 웨지 프랙처는 B, 커뮤니티드 프랙처는 C로 구분하게 됩니다. 전완부 골절의 수술의 적응증은 먼저 요골과 척골이 동시에 골절된 경우 절대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요골 혹은 척골이 하나만 골절된 경우에도 전이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성 골절, 엘보우에서 라디오 카피텔라 조인트의 디스로케이션을 동반하는 몬테지아 골절, 그리고 원이 요촉관절의 디슬로케이션을 동반하는 갈레아치 골절도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골절의 형태입니다. 수술적 도달법은 라디우스의 경우 볼라 헨리 어프로치, 그리고 도잘 텀슨 어프로치, 얼라의 경우에는 다이렉트 포스테리어 어프로치를 많이 사용하며 엘보에 가까운 곳에서는 포스테리어 보이드 어프로치도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볼라 헨리 어프로치는 라디알 스틸로이드부터 브라키오 라디알리스를 따라서 절개선을 가하며 안쪽에서는 라디알 아테리를 얼라로 제끼고 그 다음에 슈퍼피셜 라디얼 러브를 라디알 사이드로 견인하면서 라디알 샤프트를 익스포즈하게 됩니다. 이때 프로네이터 테레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프로네이터 테레스는 릴리즈를 했다 다시 리페어를 하든지 아니면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잘 톰슨 어프로치는 라디알 너브의 지배를 받는 ECRL과 ECRB와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인터오세스 너브의 지배를 받는 APL, EPB, EDC 사이를 접근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먼저 그 간격을 원위부에서부터 찾아서 들어오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며
PIN에 신경 손상이 가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볼라 헨리 어프로치가 조금 더 선호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라 샤프트에 대한 다이렉트 포스테리어 어프로치는 올레크라논부터 얼라 스티로이드 프로세스 사이에 장축에 절개선을 가하고 익스텐서 카피 얼라리스랑 프렉서 카피 얼라리스 사이로 들어가는 접근 방법입니다. 비교적 다른 구조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원위부에서의 얼라너브 도절 브랜치 손상을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골절면에 대한 충분한 익스포저가 이루어졌으면 금속판을 이용하여 견고한 고정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트랜스버스나 숏 오블릭 프랙처와 같이 A타입의 프랙처인 경우에는 6홀이나 7홀 정도의 금속판을 사용하여 고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라디우스는 볼라 사이드, 얼라는 플렉서 사이드에 금속판을 위치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B타입이나 C타입의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편들을 모두 일일이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고 랭스와 얼라이먼트 그리고 로테이션만을 맞춘 뒤에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환자는 라이트 포암 보스본 프랙처로서 라디우스는 타입 A, 얼라는 타입 B 또는 C 정도의 커미션이 있는 골절입니다. 이렇게 커미션이 있는 경우에는 커미션이 비교적 적은 골절을 먼저 정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10개월째 촬영한 사진으로서 요골 및 척골에 골류압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수술을 할 때에는 원위 요척관절에 정복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몬테지아 골절과 같이 척골의 근위 3분의 1의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척골의 해부학을 알아야 정확한 정복이 가능합니다. 즉, 프록시마 얼라는 약 9도 정도의 바루스 앵글을 가지고 있고 약 8도 정도의 포스테리어 앵귤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맞추는 것이 성공적인 치료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바루스 앵귤레이션은 금속판을 밴딩하여 고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부학적으로 금속판이 베이루스 앵귤레이션 되어 있는 올레크라논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포스테리어 밴딩을 좀 더 추가하고 싶으면 밴더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위요골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위요골 골절은 상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골절로서 고령에서 발생하는 단순 골절과 젊은 환자에서 오토바이 사고나 추락에 의해서 발생하는 복잡 골절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령 환자에서도 골다공증에 의해서 관절 내 분쇄 골절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 치료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치료를 제대로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절 내 후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골 단축에 의한 척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되겠습니다. 원위요골 골절의 치료를 위해서는 원위요골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위요골의 도절 코텍스는 주로 얇고 볼라 코텍스가 더 두꺼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커뮤니션은 도절 코텍스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캐포이드, 루네이트, 그리고 얼라 헤드와 조인트 아티큘레이션을 하는 세 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위요골의 해부학적 정복을 위해서는 아나토미컬 파라미터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라디알 랭스는 정상에서 약 11에서 12mm, 라디알 인클리네이션은 정상에서 약 22도에서 23도, 그리고 루네이 파셋이 앞 전방을 보고 있는 볼라 앵귤레이션 혹은 볼라 틸트는 정상에서 약 11에서 12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골절의 정복 시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원위요골 골절의 분류는 AO 클래시피케이션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입 A는 Extra Articular Fracture, 타입 B는 Partial Articular Fracture, 타입 C는 Complete Articular Fracture입니다. 이 중에서 A3, C2, C3는
분쇄가 된 골절을 의미하므로 특히 치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원이요골 골절의 수술의 적응증은 개방성 골절, 전이된 불안정성 골절, 도수 정복에 실패한 경우, 급성 수근관 증후군을 동반한 경우, 또는 피부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석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폰타인은 골절의 불안정성을 판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를 제시하였는데요. 이것들은 전부 인저리 필름에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즉, 도절 커뮤니션이 있는 경우, 20도 이상의 도절 앵귤레이션이 있는 경우, 인트라아티큘러 프랙처 라인, 5mm 이상의 라디얼 쇼트닝, 그리고 동반된 얼라의 프랙처가 있는 경우, 또한 환자가 60세 이상으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불안정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원이요골 골절의 도수 정복 이후 촬영한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비교적 골절선이 잘 정복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절 내 골절선이 관찰되며 후방 피질에 커뮤니션이 역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에 대해서 보존적 치료를 진행한 경우 인트라아티큘러 프래그먼트의 와이드닝 및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리고 라디얼 쇼트닝 등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초기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금속판 내고정술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자가 자신의 팔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포티드 암 사인이라고 하는데 불안정성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이요골 골절의 치료에는 도수 정복술 및 석고 고정술과 같이 비수술적 치료가 있고, 그 외에 수술적 치료로서 도수 정복술 및 핀 고정술 혹은 엑스터널 픽세이션,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관열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수 정복술 및 석고 고정은 비전이 골절, 소화 골절이나 리덕션이 가능한 extra-articular fracture에서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과도한 수장 굴곡을 주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카팔 터널 신드롬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복된 골절의 유지를 위하여 너무 과도한 텐션을 이용하여 일라스틱 밴드를 감을 경우 수지의 부종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일단 수지 부종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을 거상하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코반 등의 압박 드레싱이 부종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핀 고정술 및 외고정술은 도수 정복이 가능한 골절의 치료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렇지만 관절 내 골절의 경우 정복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외고정 장치의 경우 제거 후에 지속적인 전이 및 단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합병증으로서는 신경 손상 및 핀 감염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심한 개방성 골절에서 금속판 내고정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레디우스 및 얼라의 커뮤니티드 프랙처에 대해서 클로즈 디덕션 및 엑스터널 픽세이션을 시행한 모습입니다. 약 8주간 고정 후 엑스터널 픽세이터를 제거하였으나 디지털 라디우스에 말유년이 발생하였으며 얼라 넥에서도 넌유년이 발생한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전방 잠김 금속판을 원이요골 골절의 치료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방 피질골은 분쇄가 적기 때문에 전방에서 접근할 경우 정복이 용이하며, 전방 잠김 금속판의 그 앵글에 의해서 볼라 틸트의 회복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 외에도 건의 자극이 적고 봄그라프트의 필요성이 적으며 강한 고정으로 인하여 조기에 관절 운동이 가능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원이요골의 전방 잠김 금속판을 위해서는 Modified Henry Approach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클래시컬한 헨리 어프로치에 비하여
라디알 아트리를 요골 쪽으로 리트랙션 하는 것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루네이트 파셋 및 디스탈 라디우스의 얼라 사이드를 좀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측 디스탈 라디우스에 인트라아티큘라 커미니션이 있는 프랙처를 관찰할 수 있으며 전방 잠김 금속판으로 내구 종수를 시행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 잠김 금속판도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골편이 너무 작은 루네이트 파셋 프랙처를 인볼브하는 베리 디스탈 프랙처의 경우에는 픽세이션이 어려울 수 있고, 도저 얼라 프래그먼트가 시그모이드 너치를 많이 침범한 경우에는 전방에서는 리덕션 및 픽세이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저 사이드에 추가적인 인시전을 가해서 듀얼 플레이트 픽세이션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방에서는 아티큘러 서페이스를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관절 내 분쇄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후방에서 접근해서 좀 더 관절면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방 잠식 금속판의 가장 큰 합병증은 텐던 럽처가 되겠는데, 금속판이 앞쪽으로 너무 튀어나와 있을 경우에는 플렉스 텐던의 럽처, 특히 FPL의 럽처가 발생할 수 있고, 락킹 스크류가 길이가 너무 긴 경우에는 후방으로 그 스크류의 팁이 돌출하여 익스텐스 텐던의 럽처, 특히 EPL 럽처가 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완부 및 원위 요척골 골절의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해부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완부 금속판 고정 시에는 항상 근위 및 원위 요척 관절의 정복 상태를 확인하여 혹시 모를 회외 및 회내 기능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원위요골 골절에서 최근에는 전방 잠김 금속판이 많이 선호되고 있는데, 이것의 장점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되고, 또한 건파열 등 합병증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여야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